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가 공부하는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어의 발음 규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다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한글의 발음이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한국어의 몇 가지 중요한 발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발음 규칙을 공부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연음이라고 하는 발음 규칙이고요.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비음화라고 부르는 발음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것들의 발음을 모두 다 공부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발음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한. 계속 읽어봅시다. 국, 를, 공, 부, 합, 리, 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의 음절을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글을 보지 않고 선생님의 발음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어때요? 방금 처음에 한 글자씩 읽었던 발음과 방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읽었을 때의 발음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글로 쓸 때와 말할 때의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선생님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글자를 볼게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그리고 합니다 라고 읽지 않고 합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쓰기의 글자 그대로 읽지 않고 다른 소리로 발음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발음 규칙을 알아볼까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발음 규칙은 바로 연음이라는 규칙입니다. 연음 규칙은 소리를 이어서 발음해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규칙은 앞 음절에 받침 소리가 있고 받침 소리 뒤에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올 때 받침에 있는 자음을 초성 이응 자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규칙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을 하냐면 한글의 음절 구조는 초성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 음절에 있는 받침, 즉 종성의 자음을 빌려와서 비어있는 초성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읽었던 문장에서 한국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게요. 받침에 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음절은 라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응, 비어있는 초성 자리에 기역 자음을 빌려와서 채워줍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글자 그대로
한국어 라고 읽는 것보다 한국어 어때요? 훨씬 더 발음이 편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몇 가지 연음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 동물의 이름은 한국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라고 읽습니다. 선생님도 방금 읽었는데 너무 발음이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편하게 앞에 있는 받침을 뒤에 이응 자리로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맞습니다. 악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어, 악어, 악어. 지금은 선생님이 아래에 발음의 소리를 써 놓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발음 소리가 없어도 그냥 이 글자만 보고도 악어라고 연음 규칙을 생각해서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받침에 있는 르 자음을 뒤로 옮겨서 읽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직 이 한국어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우리가 자음과 모음, 글자는 모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받침의 츠 자음을 뒤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꽃이 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따라해 보세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네, 모두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연음 규칙을 2번 적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받침의 불을 옮겨보겠습니다. 밥을, 밥을. 뒤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앞에 있는 받침 그가 뒤로 옮겨갑니다. 먹어요, 먹어요. 그럼 문장을 전체 한 번에 읽어볼게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네, 모두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연음 규칙을 2번 적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어때요? 이번에는 실제 발음의 글자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쓰기 글자만 보고도 연음 규칙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실제 발음을 한번 볼게요. 집에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연음 규칙을 잘 적용해서 읽어보았나요?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는
앞 자음을 뒤에 있는 초성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연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발음 규칙입니다.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발음 규칙은 바로 비음화라고 부르는 발음 규칙인데요. 비음이라는 것은 코에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 코가 울리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음 몇 개가 기억나지요? 바로 여기에 있는 니은과 미음 그리고 이응 세 개의 자음이 바로 한국어의 비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음화라는 규칙은 원래는 비음이 아닌 다른 자음이 느와 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발음입니다. 선생님, 아까 비음에는 느, 무, 으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응은 빠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응이 있으면 어떤 발음 규칙을 써야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음과 이응이 만나서 연음 규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규칙에서는 이응이 아니고 니은과 미음 두 개의 자음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자음은 자기와 발음하는 위치가 같은 자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자음이 어떤 비음으로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음 중에서 비음화로 적용할 수 있는 자음들은 그, 드, 브 세 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받침에 있는 그, 드, 브 소리가 뒤에 나오는 비음, 느와 무를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먼저 그 소리를 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발음하는 위치가 같은 응 소리로 바뀌고요. 드 소리는 비음을 만나서 발음하는 위치가 같은 느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 입술을 닫았다가 여는 소리였죠? 발음하는 위치가 같은 무 자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읽어보았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앞에서 한국어라는 연음 규칙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받침의 자음이 뒤에 있는 비음 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어요? 공부합니다 라는 비음 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비음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비음화를 적용해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많이 있어요? 풀입니다. 풀을 다른 말로 식물이라고 읽습니다. 방금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었나요? 어떻게 읽었어요? 식물 아니에요. 식물, 식물. 어때요? 받침에 그 자음이 뒤에 있는 무, 비음을 만나서 식물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자음은 응 받침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
식물, 식물. 다음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은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어때요? 받침의 부자음이 뒤에 있는 느를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10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년, 10년, 10년. 10이라고 쉬지 않고 심 이렇게 비음의 발음으로 발음하는 거 주의해 주세요. 다음 단어입니다. 비가 오는 물줄기를 빗물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빗물, 빗물. 어때요? 선생님 여기는 드 자음이 아니고 스 자음이 와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받침에 스가 올 때는 소리는 으 소리로 발음합니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빗물 아니고 빗물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빗물, 빗물, 빗물. 네, 잘 따라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표를 받고 있어요. 이 장소는 표 받는 곳입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세요. 받침에 드, 그리고 뒤에는 비음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표 받는 곳. 따라해보세요. 표 받는 곳. 표 받는 곳. 네, 잘 따라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발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부했던 발음 규칙은 연음이라는 규칙입니다. 연음은 받침의 자음이 뒷음절의 모음 소리를 만나서 뒤음절의 초성 자리로 옮겨서 발음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음화를 공부했는데요. 비음화는 받침의 자음이 뒷음절의 비음을 만나서 같은 발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발음 규칙을 공부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격음화와 경음화라는 발음 규칙 두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여기까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어의 자음 모음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실제로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발음 규칙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열공합시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